안녕하세요. 30살 예비 신부입니다. 아니, 예비 신부였었죠. 전 남친은 3살 연상이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00만원대 주얼리 세트를 못 해준다 하기에 파혼합니다. 저희 결혼은 요즘 다들 외치는 반반 결혼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자로 잰 건 아니었고 둘의 상황이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였어요. 직장과 연봉도 비슷하고 집을 살 때도 각자 살던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넣었는데 그 금액도 비슷합니다. 거기다 모은 금액도 비슷했기에 결혼 비용도 반반 예정이었고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집안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 남친에게 예물로 차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신혼집과 저희 회사가 많이 가까워져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아 거기에 보태 국산 신차를 계약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차는 아니지만 원래 차가 없던 남친은 매우 기뻐했고 저도 큰 선물을 해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결혼식이나 프로포즈에서 크게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핑계로 명품이나 이것저것 사고 먹고 노는 짓은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결혼식에 있어 제 로망이 퀄리티 좋은 주얼리 세트였습니다. 귀고리, 목걸이, 반지를 같은 라인으로 맞추는 거요. 이건 차를 계약하기 전에 남친과도 이야기를 끝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를 계약하고 며칠 뒤 제가 주얼리를 골라 직접 보러 가기로 약속도 한 상태였고요. 제가 고른 제품은 완전히 데일리는 아니지만 좀 꾸미는 날이라면 평소에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400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주얼리를 사러 가기로 약속한 날 남친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며칠 뒤로 약속을 미루자 하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알겠다 했었고요. 그런데 이후 다시 잡은 약속날 급히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너무 미안해. 다음에 꼭 가자. 하고 말하면서 또 미루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날짜도 잡지 않고요. 그렇게 약 열흘가량이 늦춰졌습니다. 열흘 동안 남친을 못 봤어요. 2년 정도 만나면서 특별한 일 없이 그 정도로 오래 만나지 않았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주말이 돼서 남친을 만났는데 이제는 주얼리샵에 가자는 말을 하기에도 애매하더라고요.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애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남친이 먼저 가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하는 내내 뭔가 피하는 사람처럼 강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불편해 보이더군요. 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고른 제품이 너무 비싸서 부담돼? 하고요. 그랬더니 그제야 주얼리는 안 하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기분이 팍 상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부로서 원했던 건 딱 400 몇십만 원짜리 주얼리 하나뿐이었는데 그걸 못 사서 서운한 건 둘째치고 차를 계약하기 전날까지 그래 그거 사자 라고 기분 좋게 말하다가 딱 계약이 끝나고 나니 만남을 피하면서 말을 바꾸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힘들다고 말을 하던가요. 그리고 남친 수입이며 저축한 금액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 예물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후 남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럼 비싼 액세서리 사봤자 하지도 못할 걸 굳이 사야 해. 그걸로 집 대출 갚자. 신혼 가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사려고 했던 주얼리는 충분히 평상시에도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저런 핑계를 대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너무 빡쳐서 그럼 내가 해준 차도 취소하고 대출금으로 넣어버리자 하고 말해버렸네요.
그랬더니 차는 어차피 둘이 같이 쓰는 거라 괜찮답니다. 황당한 건 저는 회사가 가까워져서 오히려 결혼하면 지하철로 출퇴근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또 차는 제 의견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순수하게 남친이 고른 차입니다. 물론 같이 탈 일도 있겠죠. 하지만 차를 계약할 때에도 그냥 남친 선물로 생각했지 침대 마냥 같이 쓸 혼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더는 말도 하기 싫어서 안 해주겠다면 내 돈으로라도 사겠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왜 분수에 맞지도 않는 사치를 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집 대출이 우선인데 왜 그깟 보석에 헛돈을 써? 하고 말합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들이 메리지 블루에 걸리는 것처럼 제가 판단력을 잃었다네요. 자기 말대로 하는 게 나중에는 잘했다 생각할 거라고. 결국 여기서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대판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데이트를 할 때 뭘 먹거나 어디 여행 갈 때에도 과하게 구두쇠처럼 굴며 기분 상하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친 말대로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너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서 다음에 만났을 때 그럼 차를 취소하고 내 취향도 반영해서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다시 계약하자 하고 말해버렸네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며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그깟 액세서리 못 사게 했다고 악감정으로 이러는 거야? 사람 가지고 노냐? 나는 결혼 예물에 400도 못 쓰는데 오빠는 거의 4천 가까이 쓰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오빠 말대로라면 차도 최대한 절약해서 집 대출로 넣는 게 맞잖아.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어린애처럼 굴어? 그렇게 안 봤는데 결혼하니까 남들한테 가시할 게 그렇게 필요했어? 결국 또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싸워버렸네요. 그 과정에서 남친이 자기 건 못 버리고 나한테만 근검절약을 강요하는구나. 정말 이기적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물로 주도권을 지려는 건가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싸우고 나니 그제야 평소 남친이 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이 평소 자기 취미에 1, 20만원씩 쉽게 쓰던 것, 최상급 용품들을 한 번씩 지르던 것, 기분에 따라 돈 쓰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 등 일부러 외면했던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 회사 여자 동료들이 고급 호텔이나 명품을 SNS에 올리면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던 것도요. 저는 그런 과시적 소비를 싫어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저도 남친의 이중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거였나 봐요. 해서 결국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 남자를 믿고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역시나 남친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냐? 나를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거야. 겨우 그 액세서리 때문에 결혼을 무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차값이 아까워. 하는 등 온갖 말들을 다 퍼붓더군요.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인지. 사실 저도 파혼의 발단이 주얼리 세트라는 게 어이없긴 합니다. 이렇게 파혼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이번 주말에 차 계약을 취소할 예정인데 이게 정말 맞나 싶어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당장 차 계약부터 취소하고 이제라도 그런 찌질 쪼잔남과 헤어진 걸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지는 당연하듯 받아 처먹고 님이 바라는 건 사치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놈이랑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님이 생각하는 그 느낌, 그 촉 그대로가 그놈의 찐 실상이에요. 결혼하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얼마나 쉽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4천짜리를 받아먹으면서 400에 벌벌 떨고 쌩 난리를 쳐요. 가정교육도 못 받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 된 듯 합니다. 조상님이 쓴이를 구해주시나 봐요. 얼른 차부터 계약 해지하세요. 다시 사과하고 어쩐다 해도 이미 뱉은 말들은 계속 생각날 거고 그게 그 남자의 본심입니다. 세 번째, 차 사주고 400달라는 신부면 복 받았구만. 진짜 웃기네요. 저는 팔찌랑 목걸이 2개에 700 줬습니다. 그러고도 요즘 여자들은 예물로 명품 가방을 받고 싶어 한다던데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남자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건가? 그렇게 따지면 예물로 차 받는 남자는 또 얼마나 많다고. 네 번째, 발단이 주얼리 세트일 뿐인 거죠. 식탐 레전드 글들 보셨죠? 주차장에서 전 처먹는 남편 보고 이혼했다는 글이요. 그게 어디 전 못 먹어 환장해서 이혼했겠나요? 그 행동에서 보이는 인성의 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 전 예비 신랑도 자기 말이 이중적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탑하기 어렵겠다 싶을 때 드러낸 거고요. 벌써부터 무논리 내로남불을 시전할 사람이라면 파혼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유치한 싸움 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5번째, 진짜 멍멍이 쓰레기 같은 놈이네요. 4천만원짜리 선물 받아놓고 400만원짜리를 안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사치에 미친 여자 취급하는 놈이라니. 진심 놀랍습니다. 저런 놈이랑 결혼 안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님이 착하게 살아서 조상신이 도우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